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지난 2, 3일 여러분들 결코 안녕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호구도 아니고 이게 적당히들 좀 해두셔야 되는데 정말 심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들은 제 채널에서 언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분명 반대급부로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멘탈 관리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슈화되고 아무리 뭐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엄청나게 자제를 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꼭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허탈하고 굉장히 열받고 그냥 좀 그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도 또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활용해서 혹은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지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더 그지 같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저도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죄송스럽고 좀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뭐 채용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됐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뭐랄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답답하지만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 공채 규모가 축소가 됐고 수시 채용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채용 TO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원의 의욕조차도 사라지는 이제 그러한 상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 말 그대로 뭐 주요 사기업의 채용 비리 뉴스가 터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금융권의 채용 비리 그리고 대표 기업들의 이러한 채용 비리들의 어떠한 법정 결과들이 또 나오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최소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좀 공정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노력을 안 했으면 그 결과가 당연히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들이 사실 10년 전에 이런 노력을 했으면 분명 기업들이 모셔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20, 30년 전에 이런 노력을 했잖아요. 아마 동네에서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이런 인재가 나왔다고. 뭐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취업 준비생들이 뭐 멘탈이 약하다. 그 다음에 조직 정서가 다소 부족하다. 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뭐 이런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도 그런 이야기들을 옛 선배들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젠 좀 그런 게 아니라 좀 서로 좀 존중하고 이걸 좀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이렇게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터지고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 법정 결과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우린 또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참으로 열받고 또 허탈하다 이거죠.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오늘 이 영상 찍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용 비리는 여러분들 이건 불법이잖아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고 사기업 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배임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채용 비리로 입사한 사람은 떳떳하게 본인이 비리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 채용 비리로 들어간 사람들 열받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혹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친구들 그리고 저의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선생님 제가 입사를 해보니까 제 옆에 백으로 낙하산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한 거는 그 친구는 자기가 백으로 들어온 걸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자기가 실력으로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참 과거 인사팀에 재직을 했지만 모든 기업이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직도 이러한 채용 비리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짜증이 나고 열받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그 결과를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과거에 이러한 채용비리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언급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뉴스를 좀 보고, 예전에도 사실 이 관련된 부분이 좀 나와가지고 야, 이게 설마 나중에 어떻게 또 이슈화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지났는데 굉장히 기습적으로 좀 변형돼가지고 이게 전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정부에서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했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으로 이제 정규직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인사팀 관점에서는 이거는 단순하게 그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허탈감과 그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 입사하신, 그리고 또 최근에 입사한 좀 그런 친구들이 받을 그런 충격을 그걸 어떻게 참 그 좀 챙겨줘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할 말이 없어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인국공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 컨설팅을 하고 뭐 지도를 하고, 또 인국공학의 면접의 난이도는 제가 이제 십수년 동안 이제 면접과 관련된 교육을 한 사람이지만 저도 사실은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만큼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가 이제 학생들이 준비했던 걸 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쨌든 뭐 받을 그런 충격들이나 그런 허탈감들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전환되신 분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체 카톡방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거나 이렇게 좀 안 좋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극히 뭐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여준 거고, 아마도 이제 그 정규직에 전환되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을 옹호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제도 자체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좋은 취지로 만들었겠죠. 근데 제도라는 게 뭐 51대 49로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슈화되고 이렇게 파장이 클 거면은 더 이제 말 그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더 소통을 많이 하고 더 정교하게 정책을 좀 고민하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정책을 만든 사람도 그렇고 이 정책을 또 최종적으로는 변형해가지고 또 자기의 어떠한 또 그런 입신양명을 위해 가지고, 또 입신양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잘못 이렇게 또 응용해서 적용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제 짧은 눈에는 이게 저는 참 가장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을 외부에서 보면서 나는 정말 인국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혹은 내가 다른 공사를 위해서, 다른 사기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할 거면 내가 왜 노력을 하느냐, 이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이성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이걸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이제 이성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똑똑하신 분들은 그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런 것들을 또 이끌어 가려고 더 지혜를 짜셔서 하시는 분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분노해라, 뭐 짜증내라, 슬퍼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려는 건 결코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취업준비생의 관점에서 정말 취업준비생들을 응원해 주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체 우리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로워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좀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강민혁이가 이 취업과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제도가 정말 잘못됐다, 혹은 이 제도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절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떠한 이러한 사회 현상과 이슈를 바라볼 때는 철저하게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제도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분노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감정적으로 맹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당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선동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만 이 사건을 대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러한 감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이제 거짓 뉴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되 철저하게 팩트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정도 수집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결정하시는 이제 그러한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모든 연령대, 그 다음에 모든 뭐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취업준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취업준비생을 이 단체라고 생각을 안 해. 그 말은 뭐냐면 아무도 취업준비생들을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취업준비생들을.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그리고 뭔가를 이제 제도를 만드는 사람도, 이걸 집행하는 사람도 취업준비생들을 너무 우습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로 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도뿐만 아니라 저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만의 어떤 목소리를 정당하게 내는 이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때로는 투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때로는 어딘가에 민원을 넣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블로그에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내지 못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워낙 취업준비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동안 10수년 동안 그 누구도 취업준비생들을 대변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감정적인 걸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팩트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생각이 정리됐다면 그런 것들을 정당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타인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보여줘라. 취업준비생이 호구가 아니라는 걸, 그걸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면접쟁이가 또 참 잔인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질문이 면접장에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이걸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좀 짜증 나잖아요. 우리는 이게 상황도 좀 열받는데, 만약에 사기업에 갔는데 뭐 이러한 공공기관의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은 공공기관에 갔는데 이런 유사한 질문이 만약에 사회 이슈에 대한 주제로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이것도 잔인하지만 사기업과 공기업에 나눠가지고 좀 고민을 해서 좀 어느 정도의 좀 안전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직업병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6번까지 제가 얘기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 자체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취업준비생들의 어떠한 생각,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만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내라. 또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취업준비생들을 지금 응원을 하고 있다. 그걸 정말 잊지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주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괜히 제가 지금 이 질문에 모범적인 답변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또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퇴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향후에 제가 기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너무 이제 6번에 대한 걱정보다도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잘 정리해서 향후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호구가 아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팩트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정리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가 아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지원자분들, 취업준비생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촬영했고요. 앞부분에 좀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또 제 위치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많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